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오늘도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 네.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이번에는? 지난 15일에 이어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이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이제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자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제 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재명이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다고 보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려고 했었던 고의,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하려고 했었던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가 좀 부족하다. 이재명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증명을 검찰이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무죄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라고 이제 지목을 받은 시기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있었던 이른바 이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그 질문 이후였습니다. 그때 이제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상대 후보 쪽에서 이제 고발을 해서 그게 재판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이 이제 김진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이제 취재했었던 김병량 취재 대상이었던 김병량 당시 이제 성남시장의 이제 수행 비서를 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KBS의 최철호 PD하고 이재명 당시 이제 변호사가 김병량 전 시장한테 이제 검사 사칭을 해서 접근을 했다,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었는데, 김진성 씨한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토론회 때 억울하게 누명 썼다고 했었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게 허위 증언이다라는 게 그동안의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면,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을 보면 이걸 요청한 이제 이재명이 필요로 하는 증언이 뭔지에 대한 언급 정도를 하고, 그리고 증인 김진성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증언 요청을 할 때 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내가 내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증언이 필요하다 정도는 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청한 건 증명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로 사실은 거짓말 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게 거짓이라는 걸 또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이제 그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즉 위증 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A란 말을 당신이 아는 대로 해주세요. 이거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해주세요 하는데 이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거나, 혹은 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그걸 요청했거나, 이래야 죄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A란 단어를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통화 내용을 공판에서도 재생을 해서 이제 재판부가 들었고요. 나중에 이제 추가로 또 풀 그 녹음까지도 이제 들어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게 지금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는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이제 자백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진성이 위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 위증을 시킨 건 아니다. 그걸 위증을 시켰다라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 점을 재판부가 분명하게 한 겁니다. 다만 이제 김진성 씨는 이번에 위증 일부가 인정이 돼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위증을 했다는 사람은 자백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냐, 이런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반응이 좀 궁금한 것이 1심 때는 차라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예상이 좀
더 많았고요. 이 요번의 15일 경우에 재판 같은 경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예측하는 분들이 조금 더 다수였던 것 같고 그냥 네. 느낌에 네. 요번 판결에선 유죄가 나올 것 같다고 예측하는 분들이 조금 더 다수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반대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입장이 굉장히 어떤 상반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법조계의 법률 전문가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평가를 했었던 건 뭐냐면 일단 본인이 김진성 씨 본인이 자백을 했고 내가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 내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이제 회유하는 내용, 나한테 좀 유리한 기억을 좀 떠올려 보라라는 식으로 이제 회유하는 내용이 통화 녹취 내용 안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가 명확하다. 그래서 이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뭐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금고형 이상이 나올 것이냐, 혹은 벌금형이 나올 것이냐, 이 정도를 다투는 재판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그동안의 예상하고는 이제 좀 상반되는 그런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여야 반응도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선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판결을 받고 나오면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한테 감사드린다라고 이제 소감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국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이제 본인의 고통은 그렇게 큰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법원을 찾았던 이제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선고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 이제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김대중 대통령님도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원래 이제 기자 브리핑을 잡아놨다가 브리핑을 취소하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남기는 걸로 이제 바꿨습니다. 뭐라고 밝혔냐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에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라고 열흘 전에 있었던 판결을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이제 이 말을 밝혔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짧은 입장문을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냈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곽규택 대변인 같은 경우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자,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드렸지만 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여기서 한번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검찰이 어떤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해놓고 그걸 사법부가 판단함으로써 사법부가 어떤 모든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함으로써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정치 자체가 휘청휘청하는 이 상황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어떤 그 누구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치의 사법화라는 얘기가 워낙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사어가 돼가지고 너무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대권 주자의 정치적 향방 생명, 정치 생명을 결정짓는 것이 법인카드 사용 같은 다른 사안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어떤 그 형벌의 이제 무게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이제 맞느냐, 바람직하냐, 뭐 이런 어떤 의문을 근원적인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정치권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국 이제 사법부의 판사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휘청휘청하는 것들이 이제 옳으냐, 뭐 이런 비판들은 좀 꾸준히 나왔었던 그 문제고요. 그리고 사실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또 이재명 대표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관련된 재판을 여러 건을 받고 2심에서 이제 유죄, 그것도 이제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 가가지고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이제 무죄를 받는 바람에 그때부터 정치적 상황이 급변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당의 대선 후보까지 올라가는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 사법부가 유죄로 판단하느냐, 무죄로 판단하느냐, 혹은 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판단을 내릴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상 정치적 향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도 그렇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한 것은 어떤 분명한 비리 혐의나 이런 거는 분명히 제한을 해야죠. 선거권을. 그런데 검찰이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사법부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한 유력 대권 주자들의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사법부가 이 나라를 경영하는 듯한 모습. 이게 한 번 모두가 짚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사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문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건 여야하고 누굴 지지하고를 떠나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당 게시판 문제는요. 뭐 계속 시끄럽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오늘 좀 취재를 해보면 여당 내에 이제 친한계 인사들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는 사안이 좀 잠잠해지려나 보다, 이제쯤 이제 불이 꺼지려나 보다라고 안심을 했다가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긴장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던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도 뭐 일부 이제 친윤계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사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을 지피는, 뭐 뗄감을 좀 공급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아예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김민전 최고위원이 직접 충돌하는 양상으로 이제 문제가 좀 커졌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뭐 음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인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기사가 보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기사가 났다. 네, 기사를 보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자, 최고위원회죠?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공개된 최고위원 회의의 이제 모두 발언입니다. 뭐 보통 이제 대표가 먼저 발언을 하고 뭐 원내대표가 발언을 한다든지 이게 최고위원식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준비된 원고를 읽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언론 대상으로 해서요. 맞습니다. 이거 토론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렇게까지 서로 발언이 이제 맞물릴 정도로 충돌하는 양상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이제 뭐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를 이제 직접 겨냥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꼽으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뭐 고발 조치와 관련된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물고 들어가면서 뭐 그런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라라고 하니까 김민전 최고위원은 또 내가 언론 보도에서 본 내용이다, 보도에 나왔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걸 보고 뭐 이제 분노를 삼키듯이 참나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이렇게 툭 내려놓는 그런 장면까지도 그대로 좀 중계가 됐습니다. 이게 여야 토론회도 아니고 여당 최고위원회 그 공개석상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뭐 보기에 따라는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요. 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 설전이 오가는 광경인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이 비슷한 장면이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이제 당내에서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배현진 때, 의원하고 그렇습니다. 배현진 당시 최고위원하고 또 충돌하는 양상이 생중계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는 말이 아니라 몸짓이었죠, 둘이.
뭐 네, 어깨를 뭐 악수를 뿌리친다든지 뭐 이런 예. 장면이 연출됐고 뭐 그 전에도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2015년에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에 예. 소위 이제 봉숭아학당 민주당 시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승용 최고위원하고 직접 부딪히는 뭐 그런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만큼 당내 갈등이 상당히 임계점에 도달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하고 설전을 벌이니까 옆에 있던 친한계 정성국 조직부총장이 또 이제 끼어들어서 그 기사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예. 이제 반박을 하고 그리고 또 친한계로 꼽히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도 에이그라고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러니까 이제 타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또 예.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손짓을 하고 예. 이렇게 서로 좀 충돌이 직접 지상 중계가 되는 양상으로까지 번졌고 네. 그러고 나서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도 비공개 회의 안에서도 고성이 터져 나오고 좀 충돌이 계속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재차 김민전 최고위원한테 사실관계 확인했느냐라고 이제 네. 발언의 근거를 따졌고요. 김 최고위원은 이제 발언의 근거를 그 즉시는 이제 바로 이야기를 네. 못했는데 나중에 지도부들의 이제 단체 채팅방에 기사를 하나 이제 올려서 네. 해명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예. 이게 김민저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직부총장이 왜 끼어드느냐라고 본인이 이제 지적을 한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정성국 부총장 같은 경우는 아니 최고위원이 대표를 공격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다 지금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갈등이 노출될 상황이니까 일각에서는 헤어질 결심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설들이 돌았고요. 계속해서 돌고 있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지상 중계를 해드렸던 게 친윤계 인사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그 게시판 사건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었고요. 지난주 중반부터는 친윤계 인사들 중에서도 원외 인사들 말고 중진급의 3선 이상의 중진급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참전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비슷한 발언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오늘처럼 최고위원과 당대표가 직접 충돌하는 양상까지 그렇습니다. 가는 거는 이제 그만큼 좀 이제 이 폭발력이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서도 원인은 분명한 것 같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예. 한동훈 대표가 이제 기자들한테 하는 백브리핑을 자청을 했는데 예. 거기서 상당히 좀 격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에 대해서는 뭐 당원이 그 글을 쓴 당원이 한 대표의 가족인지 여부를 밝힐 생각이 없다라는 네. 점을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익명 당원 게시판은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국민의힘은 그런 당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예.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 대통령 비판글을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는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것이다. 예. 그 정도의 글도 못 쓰느냐? 이게 지금 무슨 왕조 시대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 당원이 맞는지, 네. 뭐 진은정 변호사라든지 이제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맞는지를 예. 확인해 줄 수 없고 확인해 주면 오히려 안 되고, 예. 그 정도의 발언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갈등은 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